창원 복지를 말하다. 창원 시민 여러분,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기관은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우리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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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창원시 학대 피해 아동에 켜진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꾸자.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박철호. 진유미입니다. 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네,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인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관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지원,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 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등의 사례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팀장님, 우리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네. 언제 생겼나요? 네,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1년 7월 1일경에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개소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들을 소개하면 간장님, 상담원, 임상심리사, 사무원 등 총 14명의 직원들이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의 열정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게 요즘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창원시에 한정해서 창원시의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서 범죄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고 또 연일 안타까운 아동학대 중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저희 창원 시민분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3년간의 창원시에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확인해 보면 2019년도에는 373건, 2020년도에는 432건, 2021년 상반기 6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294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매우 급증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창원시에서는 2020년도 경상남 도내에서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팀을 출범시켰고 2021년 4월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7월 1일에는 저희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개소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건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300건, 400건 지금 상반기만 해도 네. 벌써 이 상태로 가면 500건이 넘는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 또 창원시에서는 이와 함께 민환경 합동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고 창원시 아이행복신문고를 개설하여 창원 시민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데 대한 접근성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권역별로 5군데, 구별, 5군데가 지정이 되는 등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 창원시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창원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은 되고 있지만 혹시 그래도 여러 가지 학대 유형이나 또 학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가 3가지 정도 퀴즈를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녀 훈육 시 체벌을 사용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일까요? 자,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육 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동학대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 자체가 학대라고는 생각하는데 사회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렸을 때 제 또래에서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던 사례도 굉장히 많지만
그거는 분명히 학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자녀 훈육 시 체벌을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네. 학대랍니다. 절대 처벌을 하셔도 안 되고 우리 김혜자 씨의 이야기처럼 꽃으로도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네.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아동의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는 아동 학대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양육자가 아동의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과연 학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대를 넘어서 고문 아닌가요? 그 고문. 잠을 못 자는 것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학습이나 부모의 과한 욕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늦게 재울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학대일까요? 아동의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는 정서 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아이들은 제때제때 자야죠. 잠이 고약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부탁드려요.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는 아동 학대일까요? 네, 여러분 자녀들 둘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 자녀를 비교하는 행위 우리도 어릴 때 많이 경험해 보았죠. 그 배우자를 비교하는 행위는 학대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맡겨드리지만 자녀를 비교하는 행위 누가 잘났다, 누가 공부 잘한다, 형처럼 해라, 오빠처럼 해라 이 말이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사회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제 집의 딸내미는 어떻다 이런 것도 되게 기분 나쁘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비교를 당한다든지 차별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행위는 정서 학대에 해당하는 네. 것입니다. 네. 이 모든 행위가 학대라고 하네요. 우리 또 학대에 대해서 보다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학대 유형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전에 먼저 아동학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아동학대에는 신체학대, 전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제가 각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학대는 이제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맞지 않는 경우에 신체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성인이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거나 언어폭력,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아동을 쫓아내는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성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동이 포함되며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성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임 및 유기는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아동을 노출시키고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112 혹은 아이행복 신문고를 통해서 꼭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당연히 여러분 가정에서는 학대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주변에 학대가 일어난다면 꼭 112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보긴 했는데 이것을 위한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저희 창원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위기 개입 사례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학대 피해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상담, 학대 행위자들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개선하고 양육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 및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학대 피해로 분리된 아동들에 대한 가정복귀 프로그램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인형극, 부모교육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사업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아동인권 지킴이단을 결성을 통해서 아동학대의 인식을 제고하고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홍보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아동학대를 대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창원시의 아동학대 제로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박초록 팀장님과 진유미 복지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창원 시민 여러분께서 창원시와 관련된 잡학다식한 지식을 참가자에게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유키즈. 예스. 자, 퀴즈를 하나 골라주시죠. 네. 네. 재밌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시면 돼요. 네,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드리면 두 분이 상의해서 맞춰주시면 네. 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 음. 이거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오. 네. 질문 드릴게요. 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원시가 발행한 상품권이 바로 창원사랑 상품권이죠.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조금 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면서 개인은 10%를 할인받아 월 20만 원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지류에는 창원의 독립운동가의 얼굴과 소개를 넣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창원 사랑 상품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상의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땡땡땡. 네, 아시는 세 것 글자입니다. 같은데. 네. 5, 4, 3, 2, 1. 1. 하나, 둘, 셋. 누비전. 정답은? 네, 정답은요. 누비전 정답입니다. 박수. 아유. 자, 여러분 창원 사랑 상품권의 이름은 누비전이고요. 오늘은 그거보다 더 넓게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앞으로 우리가 아이 웃음 플러스 창원을 만들기 위한 우리 창원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노력을 더 많은 분들이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네.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동학대는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를 아동학대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해서 창원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슬로건인 아동학대 제로, 아이 웃음 플러스를 다 같이 외치면서 또 우리 시민들도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제로! 아이 웃음 플러스! 플러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좋은 말씀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창원 복지를 말하다.